시어머니 이화순의 손바닥이 제 뺨을 내려치는 순간 고급 호텔 레스토랑 안에 모든 대화가 멈췄습니다. 샹들리에 아래서 우아하게 식사를 즐기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희 테이블로 쏠렸어요. 이런 못난 며느리 때문에 우리 가문의 치면이 말이 아니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레스토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창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봤고 다른 손님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땀이 화근거렸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마음에 있었어요. 사건의 발단은 1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어머니의 대학 동창 모임에 며느리들도 함께 참석하게 된 것이었죠. 처음에 시어머니는 극구 반대했습니다. 저를 데리고 가기가 부끄럽다는 이유였거든요. 은주야, 너는 그냥 집에 있어. 동창들 앞에 굳이 나설 필요 없었니? 시어머니의 말투에는 명백한 거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소 저를 대하는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유독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아마도 동창들 앞에서 저 같은 며느리를 소개하기가 민망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남편 준호가 끼어들었죠. 어머니 다른 분들도 탐년을 이와 함께 간다는데 우리만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결국 시어머니는 마지막에 저의 동행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그 표정만큼은 여전히 못마땅해 보였어요. 동창 모임 당일까지 일주일 동안 시어머니는 저에게 온갖 잔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옷이라도 제대로 입고 가. 우리 집 체면이 있으니까 말은 되도록 하지 마. 괜히 입 열어서 창피당하지 말고 인사는 정중하게 하되나 서지는 마. 매일 같이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당부 아닌 당부에 저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과연 제가 그 자리에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커졌고요. 시어머니가 그렇게나 저를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이 가슴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그 모든 것이 폭발한 거였어요. 바른 며느리들과 비교당하고 제 친정 배경이 초라하다며 무시당하다가 결국 사람들 앞에서 뺨까지 맞게 된 것입니다. 뺨을 때린 후에도 시어머니의 분노는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창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자극한 것 같았어요. 당신들이 보시기에도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며느리를 때리고 나와서 체면이 서겠어요? 시어머니가 동창들에게 동조를 구하는 모습에 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동창들은 어쩔 줄 몰래 하며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사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동창 모임 초반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소개할 때부터 내키지 않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거든요. 아, 이게 우리 며느리 은주예요.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운 문커녕 어쩔 수 없이 소개하는 듯한 어색함만 묻어났습니다. 다른 동창들의 며느리들과 비교되는 순간이었죠. 옆자리에 앉은 김여사의 며느리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방 여사의 며느리는 화려한 액세서리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평범한 브랜드의 옷에 최소한의 화장만 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시선이 저를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순이, 너 며느리가 참 소박하게 생겼네. 동창 중 한 명이 은근히 비꼬는 듯한 말을 던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래요. 검소한 게 미덕이라고 하니까 시어머니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당황스러운 몸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시어머니는 저를 의식한 듯 자꾸만 다른 며느리들의 이야기를 부러워했어요. 정여사 며느리는 외국에서 공부했다면서요? 부럽네요. 최 여사 며느리는 대기업 다니고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대단해요. 매번 다른 집 며느리를 칭찬할 때마다 저를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시선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저 때문에 자신의 체면이 깎이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폭발한 것이
바로 그 뺨 때리기 사건이었습니다. 뺨을 맞은 후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흥분한 상태로 저를 질책하고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아니? 동창들 앞에서 이렇게 창피를 당하다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레스토랑의 다른 손님들까지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그 모든 모욕을 견뎌야 했어요. 화순아, 좀 진정해.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동창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하라고요? 이런 며느리를 둔 제 심정을 아세요?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팔을 붙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당장 집으로 가자.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우리 집은 망신만 더 커져. 저는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를 따라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동창들의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볼 용기는 없었어요. 주차장까지 가는 동안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우리 집안 체면을 깎아먹는지 알기나 해? 다른 집 며느리들은 그렇게 괜찮던데 왜 우리만 이래야 하는 거야? 차에 타서도 시어머니의 불평은 멈추지 않았어요. 운전석에 앉은 남편 준호는 100리러로 저를 힐끗 쳐다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주야, 어머니가 화나신 것도 이해해. 좀 더 신경 써야지. 남편마저 저를 탓하는 말을 하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동창 모임에서 뺨을 맞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남편까지 저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주야, 내 마누라 좀 제대로 교육시켜. 이런 식으로 나다니면 우리 집안이 뭐가 되는 거야.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이 집에서 정말로 혼자라는 것을 실감했어요. 아무도 저를 이해해 주지 않고 아무도 저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저는 창밖만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오늘 일을 어떻게 견뎌낼지, 앞으로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거실로 들어가며 말했어요. 주야, 너도 이제 알았지. 내 마누라가 얼마나 우리 집안 체면을 깎아내리는지. 남편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한숨을 내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설마 남편마저 시어머니 편을 들 건 아니겠죠?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잖아요. 다행히 남편이 저를 두둔해 주는 것 같았지만 그 다음 말이 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도 좀 더 신경 써야죠. 어머니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자리였는데 결국 남편도 저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었어요. 동창 모임에서 뼈야물 맞은 것도 시어머니가 화를 낸 것도 모두 제 탓이라는 시기였습니다. 나는 오늘 정말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 다른 집 며느리들은 그렇게 괜찮던데 우리만 왜 이래야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불평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서서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평소에는 참고 넘어갔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조용히 있었는데도 모자랐나요? 제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자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더 큰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지금 내가 나한테 대드는 거야? 면을 주제해?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 3년 동안 쌓여온 모든 감정이 폭발했어요. 시어머니의 무시와 모욕 그리고 남편의 무관심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제가 언제 어머니를 창피하게 했나요? 조용히 있으라고 해서 조용히 있었는데 그것도 잘못인가요? 너 지금 목소리 높이는 거 봐. 이래서 며느 교육이 안 되는 거야. 시어머니와 제가 원성을 높이자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해요, 둘 다. 이렇게 싸우면 뭐가 해결돼요? 하지만 저는 이미 한계에 달여 있었어요. 더 이상 이 집에서 이런 대우를 받으며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간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제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 의무에 아버지의 친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응, 은주야? 무슨 일이야?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목이 메워서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빠, 저 정말 힘들어요. 무슨 일인데 천천히 말해봐.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아버지에게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평소 행동부터 시작해서 동창 모임에서 벌어진 일까지 빠짐없이 말했어요. 특히 사람들 앞에서 뺨을 맞은 이야기를 할 때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 사람들 앞에서 뺨을 때렸다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평소 온화한 성격의 아버지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내 아빠 동창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저 때문에 창피하다면서 전화 너머로 아버지가 깊게 한 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는 후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은주야, 내가 시댁이서 그렇게 힘들어한다는 걸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말해봤자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았어요. 그냥 제가 참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참으면 되는 게 아니야. 우리 딸이 그런 모욕을 당해도 되는 건 아니라고.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 듣는 아버지의 화난 목소리였어요. 아빠, 그냥 이렇게 전화로라도 얘기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속이 조금 시원해졌어요. 그게 아니야, 은주야. 아빠가 뭔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아버지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보고 들을 수는 없었지만요. 아빠가 뭘 해주실 수 있어요? 그냥 제가 더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자, 아빠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 내 남편 회사가 어디라고 했지? 갑자기 아버지가 준호의 회사에 대해 묻는 것이 이상했지만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어요. 대한산업이요. 왜요? 응, 알겠다. 걱정하지 말고 아빠가 알아서 할게.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어떤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꿀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준호는 평소와 다른 없이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쯤 되어서 급하게 집으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은주야, 큰일 났어. 회사에 무슨 일이 생겼어. 준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평소 침착한 성격의 남편이 이렇게 흥분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은행에서 갑자기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한다고 연락이 왔어. 그것도 한 곳이 아니라 거래하는 모든 은행에서 동시에.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아버지와 통화한 후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는데 설마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런 일이 갑자기 왜 생기는 거예요? 모르겠어. 이상해. 우리 회사 신용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말이야. 준호는 오후 내내 은행들을 돌아다니며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똑같았습니다. 상부에서 내려온 지시라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자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그날 저녁 준호는 창백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어요. 회사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던 모양입니다. 대출금을 한 달 안에 모두 상환하라고 해. 그게 불가능하면 담보로 잡힌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겠다고 통보가 왔어.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뭐라고? 그럼 우리 회사가 망하는 거야? 지금으로선 그럴 가능성이 높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갑자기 생긴 건지 모르겠어. 준호는 머리를 감싸주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남편의 절망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은주야, 어제 얘기한 그의 말인데 아빠가 좀 조치를 취했어. 아버지의 차분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정말로 아버지가 뭔가를 한 건가요? 아빠 혹시 준호 회사 일이랑 관련 있는 거예요? 그래, 내 시어머니가 우리 딸한테 그런 짓을 하고도 그냥 넘어갈 줄 알았나? 준호의 회사 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대출상한 기한이 다가올수록 준호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졌어요. 시어머니 역시 매일 초조해야 하며 이런저런 해결책을 찾아보려 했지만 별다른 소용이 없었습니다. 준호야, 다른 은행은 알아봤니? 다른 곳에서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어머니 이미 다 알아봤어요. 어디서도 대출해주겠다는 곳이 없어요. 마치 우리 회사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것 같아요.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회사의 주요 거래체들이 하나 둘씩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이상해, 정말 이상해. 10년 넘게 거래해온 업체들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 준호는 완전히 팬입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회사를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저를 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다는 듯한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은주야, 혹시 내가 아는 것이니? 제가 뭘 알겠어요, 어머니? 하지만 속으로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이렇게까지 큰 줄은 몰랐습니다. 어제 아버지와 다시 통화했을 때 들은 말이 충격적이었거든요. 은주야, 아빠가 금융업계에서 일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 네, 작은 회사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작은 회사가 아니야. 아빠는 대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어. 그것도 꽤 큰 규모로. 그제야 저는 아버지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어요. 평소 검소하게 살아오셔서 전혀 몰랐는데 아버지는 금융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분이셨던 거죠. 내 남편 회사 같은 중견기업들은 아빠가 한마디만 하면 대출이 막혀. 물론 풀리는 것도 아빠 손에 달려 있고 회사 위기가 심해질수록 시어머니의 태도도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평소 저를 무시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은주야, 혹시 내 친정에서 도움이 될 만한 분, 아시는 분 없을까? 이제는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4년 전점 둥근 총교강던 잠장버여. 온정던 통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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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듀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알 수 있었어요. 마침내 모든 것을 밝힐 때가 왔습니다. 준호의 회사가 거의 파산 직전까지 몰린 상황에서 저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남편,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거실에 모인 가족들 앞에서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대기업들을 상대로 대출업을 하는 금융업계의 큰 손이세요. 순간 시어머니와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입을 다무 물지 못하고 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럼 지금 우리 회사에 생긴 일이 네 맞아요.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일 때문에 아버지가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연결해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했어요. 아빠, 지금 시대학 식구들이 다 모여 있어요. 직접 말씀해 주세요. 그래, 알겠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군, 그리고 준호군, 어머님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은주의 아버지 김 회장입니다. 김 회장이라는 말을 들은 순간 시어머니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아마도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모양이었습니다. 혹시 대한금융 김 회장님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어머님이 우리 딸을 사람들 앞에서 뺨을 때리셨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얼굴이 하얘져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우리 은주가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해서 그냥 두었는데 며느리라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줄 아셨나 보네요. 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딸한테 어떻게 대하실 건지에 따라 준옥은 회사의 운명이 결정될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저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은주야, 어머니가 잘못했다. 용서해줘. 평생 저를 무시하던 시어머니가 제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진정한 존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가족 간의 소중함을 느끼셨나요?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